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 탈출 사례 161번 경매로 취득한 택지가 맹지인가? 맹지라면 또 맹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질문입니다. 질문: 경매로 취득한 택지, 이 택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택지는 2009년 분양업자가 분할 매각하면서 내부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당초 도로로 분할된 끝부분을 2014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임야 상태로 그냥 두었죠. 이 도로 형태의 임야에 접한 택지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데 단지 내 도로이므로 사용락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질문인데, 답변: 73년부터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택지로 분할 매각한 내 외부 도로는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부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당시 분양 사업 시행자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내부 도로 소유자가 변경되고 또 끝부분에 도로 형태의 임야가 있다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 허가 때 진입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토지용계 확인서에 지목이 도로로 나왔고 자연녹지이고 이 노란 부분은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그러니까 공로라고 이미 토지용계 확인서에 나왔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 노란 부분의 밑부분에 지금 빨간 부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은 2014년에 소유자가 분할해서 지목을 임야 상태로 남겨놓고 위에 노란 부분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노란 배지가 지금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지목이 임야인 택지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선행 허가에서 개발행위의 진입로가 되었는지, 빨간 부분이 개발행위 진입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곳은 자연녹지이므로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지목이 도로라도 건축법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 12802, 992도 697 등에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목이 도로든 아니든 그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서 공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고, 토지용계 확인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로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사유도로는 그러니까 노란 부분을 얘기합니다. 선행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돼서 토지용계 확인서에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구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끝부분의 빨간색 부분은 분할돼서 지목 임야 상태로 있는 거죠. 법제처 유권 해석에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에 접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도 의무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법제처 16-0162에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이 내부 도로는 분할과 합병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가 현재는 건축법 도로인데, 이 도로는 내부의 어떤 필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의 그 노란색 도로는 원래는 빨간색과 한 필지였는데 빨간색을 2014년에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 전에 혹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는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거나 아니면 공로 조건부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도로 전체가 지정되고 나서 일부분을 잘라서 건축법 도로 아닌 것으로 폐지하고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은 지금 허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걸 폐지하려면 나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택지로 조성된 단지의 내외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로이다. 2005년경 이 근처에 수만 평 되는 한 필지의 임야를 누군가가 수십 필지로 분할을 했고, 또 2010년에는 다시 이 필지 주변의 일부의 임야를 10여 필지의 택지로 분할 매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번이, 모지번이 같음으로써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5년 전에는 임야니까 산 몇 번지라고 하는 한 필지가 쭉 있었던 근거를 찾아보면, 아, 개발이 됐구나, 한 사람 소유가 분할 매각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62번지라고 하는 모번지에서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렇게 분할이 됐다면 262번지는 3번지에서 등록 전환이 돼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분할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2005년경부터 그 이전부터 만들어진 내외부 도로는 일반 공중 통행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택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면서 만들어진 도로는 그 분할했던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수분양자한테 도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자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대법원 2009-8802, 2016-264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유도로를 타인이 사용하려면 통행 권한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된 공로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를 분양하면서 생긴 내외부 도로는 당시 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경매로 승계받은 사람도 통행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경매로, 그러니까 빨간 부분 밑에 있었던 그 대지 소유자도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에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황도로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공도 또는 공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에 접도한 대지에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었다면 허가권자는 그 현황도로가 공로인지 또는 사용 공락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현황도로가 어떤 이유로든 일반 공중 통행로가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허가 신청자, 지자체 등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허가권자는 굳이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지 않고도 허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끝부분 도로 형태의 그 빨간색 끝부분의 도로 형태의 임야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는 공법과 민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또 이건 지목이 임야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타인도, 이때의 타인은 사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라는 건 뭐 포장까지 해버린 이런 것들이 점유로 볼 수 있는 건데,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 그러니까 지자체나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빨간색 부분이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지목이 임야라도 선행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택지개발에서 분할돼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번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권자는 대지의 진입로가 이미 공로에 접속되었다고 판단해서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뭐 훼손이 돼서 도로 형태로 이미 사용돼 있고 있다면 도로로 볼 수도 있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행 허가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한 7번의 건축 허가가 있는데 그런 건축 허가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근거를 찾아낸다면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5년 이전 대형 임야를 분할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로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였을 수도 있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2005년에는 받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만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산지 전용 허가에서 공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설사 없다 하더라도 2010년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선행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거나 공로 사용에 동의하는 등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면 현재 상태가 현황 도로라면 그러니까 임야 상태가 아니고 현황 도로라면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5번째. 그래서 허가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공법 및 민법에 따라 사용락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허가 신청자인 나는 사전 심사, 사전 결정, 건축 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통하여 허가청의 공식 의견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들어보고 재량권 범인인지 일탈 남용인지 들어보고 고충 민원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현황 도로가 이미 일반 공중의 통로가 돼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는지 검토하려면 공익과 사익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또 허가 신청자한테 주장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법원도 허가권자의 공익을 위한 판단을 존중해서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른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이 말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허가권자도 바쁘고 자신이 없으면 허가 신청자에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 의견을 읽어보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허가 신청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허가권자가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유권 해석을 하면 나는 통행권 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현황 도로는 노란 부분은 당연히 건축법 도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빨간 부분이 2005년 이전과 2010년경에 분할돼서 인근 대지는
7필지 정도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했습니다. 2010년에. 근데 준공은 뭐 2016년에 되기도 하고 늦어졌지만, 그러나 2010년경 또는 뭐 2005년 이전에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로 사용 조건부 부관이 있었다면, 공로 사용 조건부 부관이 있었다면 이미 이 공로가 됐을 수도 있으므로 당시 허가서 등을 정보 공개 요청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통행권을 확보한 후에 허가청에 제출해야 할 겁니다. 임야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12-9932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만으로는 안 돼서 사용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지자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했는데 허가청은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허가해줘라 라고 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2012-9932. 물론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을 소송을 하지 않고 허가청이 불법 부당한 해석을 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불허 또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기가 주의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곳이라면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지금 맹지가 된 경우,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후 토지에만 있고, 그러니까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은 분할 및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법정 지역권이 법정 통행권이 있는데, 양쪽 소유자, 그러니까 포위된 토지나 아니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 그러니까 양보해야 되는 소유자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민법 220조의 규정은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 해서 통행권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특정 승계인에게 소유권이 바뀌어서 무상 통행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민법 219조의 일반 원칙에 돌아가서 통행권 유무를 가릴 수 있다라고 1984년 84 다카 921 대법원 판결 요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안을 정리하면 자연녹지의 대형 임야를 개발업자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하면서 그 내부 도로를 개설한 곳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노란 것은 뭐 10m 이상의 도로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왼쪽에 있는 T자형 도로는 8m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빨간색은 8m 도로이지만 2015년 7월 15일 날 분할하면서 지목을 임야 상태로 놨던 것인데, 그 위에 노란 도로는, 그러니까 분할 전 도로는 2010년 9월 17일 여러 필지를 합병해서 도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만들 때 이 빨간 부분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사용락이 필요 없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을 통해서 도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한 거죠, 빨간 부분은. 그런데 빨간 부분에 소유자가 사용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 빨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다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걸 포장을 하고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민법 219조와 민법 220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상황은 대법원 판례로 유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될 빨간 곳은 2014년 건축법 도로의 일부를 분할해서
노란색에서 일부 분할해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여러 건축 허가와 또 분할 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 요청하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도로가 당시 허가 조건 및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로라면 허가청은 지금 이 빨간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못해도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너비 기준에 맞다면 이번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고 사용락이 필요하다면 부득이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통행권 소송을 해야 하고 해서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봐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